자, 이번 나눌 내용은요. 우리가 Assessment on the Internet이라고 하는 AOI 트릴레마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고, AOI 트릴레마가 도대체 뭐고 왜 이게 이슈가 되고 한지에 대해서 조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레퍼런스 쓰시면 되고요. 여기서 다룰 내용들은 아웃라인은 여기 오른쪽에 있습니다. 디지털 knowledge 했을 때 우리가 implication하고 perspective를 세 개로 나눠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좀 이론적인 거, 그러니까 사이코메트릭한 이론적인 것 부분에 대한 것, 그런 implication도 있고, 그다음에 이거를 이제 기술로 바라보는 관점도 있고, 테크놀로지로 바라보는 관점도 있고, 다 섞여 있는데 약간 social implication으로 뽑아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theoretical한 거는 이미 이야기했고요. generative psychometric 모델 형태로 이 digital knowledge를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knowledge 모형, knowledge 베이스를 만드는 걸로 기술적인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사회적인 부분을 이야기를 할 때, social한 implication을 얘기할 때는 저는 이 AOI 트릴레마를 가지고 이제 화두를 가지고 설명을 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요. 뭐 세 가지 다 걸려 있는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오브 어세스먼트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에서도 이야기를 많이 했죠. 디지털 전환이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리고 디지털 전환은 뭐 교육을 떠나서 뭐 전 세계가 지금 하고 있는 거고, 디지털 세상이 열렸다라는 의미를 쓰면서 사회의 전반적인 부분이 디지털 형태, 디지털 세상을 심지어는 그 근간으로 해서 아날로그 세상도 지금 다 움직이고 있고, 뭐 구글, 뭐 아마존, 뭐 이런 기업들이 10년 전에는 없었잖아요. 예. 근데 제일 큰 기업이 된 이유가 디지털 세상에서 선도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고, 모든 그 트렌드를 따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컴퓨터 어세스먼트, 디지털 어세스먼트라든가 뭐 어세스먼트 인터넷에 대한 어드밴티지 이야기 많이 했어요. 이미 우리 다 알고 있고, 뭐 이렇게 하면 또 컨티뉴어스하고 온디맨드하고 유비쿼터스한 어세스먼트가 될 거다. 뭐 이런 거는 우리가 어세스먼트 하는 입장에서는 이걸 이야기를 많이 해왔고, 그다음에 뭐 거기다가 우리가 다양한 디지털 컴포넌트, 멀티미디어 컴포넌트 같은 거 섞어서 우리 보통 뭐 소리도 나오고 클릭도 할 수도 있고 그림도 바뀌고 막 뭐 클릭 뭐 이런 것들이 다 가미가 되면서 옛날엔 페이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었던 것들이 열리기 시작을 하니까 우리한테는 너무 전 진짜 좋다. 그다음에 코그니티브 프로세스라든가 이모셔널한 그런 컴포넌트들이 이제 기술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아, 나 재밌고 즐겁고 신기하고 뭐 이런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들어와서 업그레이드 되어 가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는 지금 조금 어색할지라도 컴퓨터에서 뭔가 한다라는 게, 요즘 아이들은 뭐 컴퓨터에서 하는 게 너무 당연하고 종이로 하는 게 이제 어색한 그런 시대가 계속해서 열리고 그게 트렌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대부분 다 넘어가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 제가 지금 할 때는 그 assessment on the internet은 이제 digital assessment와 같은 개념으로 쓰고 있는데, 이게 CBT하고 IBT하고는 조금 틀려요. CBT나 IBT는 delivery를 하는 것을 imply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delivery 할 때 컴퓨터 베이스드해서 delivery하고 인터넷 베이스드해서 delivery 하는 delivery focus된 용어고, 제가 이야기하는 뭐 디지털 어세스먼트라든가 어세스먼트 on the internet은 모든 프로세스가 전부 다 디지털라이징 되는 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만드는 거, 관리하는 거, 이것을 모든 과정이 전 과정 자체가 인터넷을 그 디지털 백본으로 해서 우리가 다 일어나는 걸 이야기하기 때문에 개념이 조금 틀립니다. 비슷하긴 하더라도 틀리다는 걸 알고 계시고요. 그래요. 근데 이게 인제 사단이 벌어진 거예요. 원래 그냥 하고 있었어요. 그냥 뭐 열심히 이것저것 뭐 저도 뭐 10년 전부터 뭐 이거는 이제 adaptive assessment를 computerized 된 adaptive를 하려다 보면 뭐 AI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제 코로나가 왔습니다. 코로나가 왔어요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아시겠지만 이게 쉽게 없어지지 않고, 그 코로나 이슈를 떠나서 디지털 백본으로 확 넘어오는 거예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5년, 10년
제가 뭐 요즘 물 들어왔다 그러잖아요. 요즘 이거 하고 있는데 여기저기서 막 난리가 아닌 거예요. 이게 한 5 년, 10년 더 accelerating 해 주는 느낌을 제가 받습니다. 그래서 카파 연구소만 해도 한 5년 후에 벌어져야 될 일이 지금 막 벌어지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근데 이제 뭐 좋아요. 이게 근데 시작이 되니까 좋지만 이제 supply and demand를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쿠키 몬스터가 하나 있을 때 애가 하나인데 하나를 만들면 괜찮은데 애가 3 명이면 많이 만들어야 되잖아요. 뭐 먹는 것도 밥도 많이 해야 되고 예 그 또 뭐 아빠도 어른이고 이러면 애가 집에 4명 있는 사람도 애 3 명에 아빠 1명 있으면 거의 4 명쯤 애를 키우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demand와 supply와 demand를 생각하기 시작해야 돼요. 디지털 어세스먼트가 좋다고 요즘은 디지털 어세스먼트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막 갖다 쓸 수가 없는 게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보통 뭐 수요와 공급이 안 맞는 걸 shortage라 그러거든요. 예. 근데 security에서는 우리는 테스트에서는 security concern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excessive한 exposure가 많으면 security concern이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게 만드는 데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컴퓨터 어댑티브 테스트 레디 되려면 이거 약 10년 전에 1,500불에서 2,000불이에요. 한 문항당 계산을 하면 지금 계산을 하면 3,000불에서 5,000불 정도가 들어요. 예. 한 문항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이 문항 만드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 이슈들이 인제 우리한테는 계속해서 던져주는 숙제 같은 게 되죠. 해결을 하려고 17세기부터 시작됐던 이 assembly line approach를 해 봤어요. 하고 있어요, 지금도. 왜냐면 분업화시키면 속도가 좀 빨라지기 때문에. 근데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분업화시켜서 이렇게 많은 쿠키를 문항을 생성해내는 게 이 분업화된 구조의 사람을 또 관리해야 되고 뽑아야 되고 또 칼리브레이션 해야 문항 칼리브레이션 해야 되고 이래서 쉽지 않고 비용이 막 계속 뭐 이 사람들이 많아진다고 해서 비용이 계속 떨어지는 구조도 아니고 오히려 더 나중에는 막 비용이 올라가는 그런 구조도 생기고 이래서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점을 디지털 어세스먼트, 온라인 어세스먼트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제가 조금 정리를 한 거예요. 그 애매한 상황을 정리를 한 거예요. 저희가 슈퍼푸드 신드롬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빨리 먹을 수 있고 몸에도 좋은데 가격도 싼 음식을 찾으면 그런 게 없잖아요. 왜냐하면 빨리 하려고 하면 좋은 게 안 되고요. 싸게 안 되는 거예요. 그쵸? 그다음에 좋은 게 되려면 느려지고 또 좋은 거는 또 싸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개의 캐릭터리스틱이 우리가 desirable한 이 goal이 한꺼번에 achievement가 안 되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세 개를 원하는데 이게 세 개가 다 충족이 돼야 되는데 이제 그거를 트릴레마라는 용어를 써서 이야기를 합니다. 딜레마에 한 단계 더 나간 거죠. 세 개의 desirable한 어떤 추구하는 목표가 contradictory가 돼 있기 때문에 이 각각 보면 unfavorable 하다라는 거예요. 얘 하나를 잡으면 얘 두 개가 안 되기 때문에 아주 풀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트릴레마에 딱 갇혀버리면.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요. scalability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mass delivery를 해야 되는 거하고 security하고 contradictory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디지털 어세스먼트이기 때문에 security에 더 vulnerable 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실제로. 왜냐면 온라인으로 막 이렇게 갖다 뿌리면서 보안 유지하기가 더 힘듭니다. 오프라인이 더 쉽지 이게 더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validating 하는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validating을 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validity를 아주 증가를 시키려면요. 이 mass delivery하고 contradictory 되는 거예요. security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validation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 데이터가 필요하죠. empirical validation을 해야 되면요. empirical validation 하는 그 친구들에 대한 security concern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친구들한테 유출이 됐잖아요.
empirical validation 하려면 유출이 되잖아요. 그래서 수능 같은 경우는 empirical validation 못하고 그냥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한테 시험을 치게 해서 이 문항이 좋은지 안 좋은지 확인하는 순간 unfair한 시험이 돼 버리고 더 문제가 크기 때문에 포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empirical validation을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호텔방에서 그냥 전문가들이 만들고 그게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empirical validation 해서 calibration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IRT도 안 되는 거고 죽도밥도 안 되는 거고 그 상황에서 스톡 돼 있는 거예요. 오늘 어느 정도에는 절충을 하죠. security를 강조를 하고 validity나 온라인 딜리버리를 포기하자. 그냥 모여서 시험 치자. 그다음에 validity를 조금 줄이자. 그게 어떤 특정 시험인 거예요. 수능 같은 시험이 돼버린 거예요, 이거는. 왜냐하면 security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validity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자. 일단은. 그래서 calibration 확실하게 하고 그 empirical validation 확실하게 하자는 시험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scalability라든가 security를 왜냐하면 조금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이건 유출이 아니라 이제 시험을 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거를 좀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validity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시험이라든가 그런 소사이어티가 있다라는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이쪽 위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거고 이게 한국 위주로 진행이 되는 거. 어느 다른 나라는 야 지금 급해 죽겠는데 애들 다 죽는데 mass delivery가 지금 중요한 거지. security나 validity는 조금 하고서라도 일단 학생들이 시험을 치고 지금 성적을 해야 될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면서 요즘에는 여기가 갑자기 각광을 받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온라인으로 딜리버리 하는 게 중요한 거야. 예를 들어서. 그래서 뭐 테스팅 컴퍼니 같은 경우에 여기를 중요시 여깁니다. 매스 딜리버리가 되는 문항이 중요한 거지. 시큐리티보다 벌리티보다 그게 중요한 거죠. 아니면요 애매한 곳에서 스톡돼 있거나 예를 들어서 그 중에 하나에 있는데 풀기 쉽지 않는 숙제라는 거예요. 왜? 트릴레마이기 때문에. 잘 보시면 얘가 서로서로 그 그거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치가 상충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를 하려고 하면 나머지 두 개가 sacrifice 해야 되는 거니까 여기가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또 뭐라 그랬죠? 팬데믹 때문에 이게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단순히 퀀터티의 이슈가 아니라는 거예요. 숫자가 뭔가 많아지면서 해결되는 이슈가 아니라 퀄리티라든가 예를 들어서 validity의 이슈로도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퀀터티가 아니에요. 퀄리티는. 그거를 여러분들이 조금 아셔야 되고 사이코메트릭하게 보면 이 이슈가 이제 뭐 항상 이야기했어요. validity로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validation을 어디까지 해야 되는 거고 도대체 test security도 validity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걸 어디까지 봐줘야 되는가의 이슈가 넘어가요. 테스팅은 이 얘기 계속했습니다. 테스팅에 대한 threat은 테스팅이라고 하는 우리가 그 threats in experimental research 계속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테스팅 이펙트라든가 memory effect라든가 learning이라든가 carryover effect는 예를 들어서 이제 시험 보완에 대한 거는 일단은 한 번 유출이 되면요 사람은 기억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남한테 이야기하든 내가 그걸 기억했다가 또 풀든 간에 예를 들어서 이 사람한테 하는 어세스먼트는 이 테스팅 이펙트를 100% 제거하기가 힘듭니다. 불가능합니다. memory factor. 왜? 사람은 머리가 있어서 기억이라는 걸 하는 동물이라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철학적으로 바라보면요. 퀀텀 미케닉에서 나온 이야기가 같다라는 거예요. 측정하려고 하는 게 측정의 행위가 측정을 당하는 그 대상 자체를 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광자 같은 경우는 보면 우리가 본다라는 행위 자체가 빛이 있어서 반사가 됐기 때문에 보는 거잖아요. 그럼 빛을 맞고 얘가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지 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똑같은 이슈라는 거예요. 거시의 세계에서도 그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얘는 슈레딩거의 고양인데 얘는 메요입니다. 이쁘죠? 예? 그래요. 아빠 이렇게 이쁜데도 공부만 할 거예요. 그러고 앞에 책상 위에서 딱 모니터를 가리고 이렇게 있네요. 그래요. 이게 지금 이슈가 우리한테는 된다라는 사실을 아시고 그것 때문에 근본적인 우리가 이 이슈도 생기는 거예요. validation을 할 때 empirical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그 제대로 하려다 보니까 온라인 상황에서 하기가 힘들잖아요, empirical 테스트, 테스트 컨트롤을. 그러니까 validation 안 하고 지금 문항을 써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실제로. 애들을 모아 놓고 시험을 쳐야 되는데 모을 수가 없으니까. 근데 온라인에서 그 지금 validation 한다는 게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사람 모으기도 힘들고 지금 전 세계가 지금 그것 때문에 난리를 겪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 계속 했었던 이 parallel이라는 reliability도 똑같은 이슈예요. reliability를 하려면 parallel한 시험을 가져야 되는데 parallel한 시험을 가지기가 너무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런 그 psychometric한 implication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무슨 이야기 하냐면요. vulnerability of psychometric quality라는 거예요. 이 AOI에서는요. 퀄리티 컨트롤이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인터넷 상황을 넘어가야 되는데 다들 넘어가야 되고 지금 같은 경우는 넘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넘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퀄리티 컨트롤이 너무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적인 거를 조금 이야기를 해 볼게요. 사회적인 것 같은 거를 이야기를 할 때는 기술의 격차가 있어요. 테크놀로지가 막 발전을 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되는데 이 테크놀로지가 학습 격차에 오히려 더 나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왜냐면 아이들이 못 사는 아이들의 부모들은 이상한 테크놀로지를 줘서 아이들한테 오히려 학습을 방해하고 잘 사는 부모는 그 테크놀로지를 진짜 잘 쓰거나 고급 테크놀로지를 쓰게 해가지고 아이들의 학습을 더 증강시키는 거예요. 진짜 좋은 AI를 쓰고 다른 애들은 그냥 디스트랙트만 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뭐 게임이라는 둥 이상한 이야기 하면서 아주 그 나쁜 기술 있잖아요. 예, 자꾸 그쪽으로 익스포저 되니까 기술이 잘 보세요. 증강시킨다라는 거예요. 학업의 차이를 줄여줘야 되는데 줄여주는 방법으로 우리가 기술을 써야 되는데 대부분은 잘 못 쓰게 되면요. 이게 더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K-shaped divide라고 그래요. 안 했을 때보다 기술을 했을 때 격차가 더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이 격차가 학업의 격차가 기술 때문에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를 갖다가 막 풀었으면요. 더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이 반드시 줄여주는 역할로 하려고 하는 거는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슈들이 있고 그리고 기술이 아까도 이야기했다만 AOI environment에서 그러면 뭐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돼요? 시험 자체가 아주 느리고 비싸고 accessible해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security concern 때문에 우리가 자주 시험을 못 친다는 거예요. 오히려 덜 자주 칠 수밖에 없어요. 온라인에서 더 많이 친다라고 이야기하고 더 좋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초반에는. 그러면 시험을 더 자주 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좋은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액세서블 하지 않기 때문에 시험 자체가 higher stake가 되고요. 그렇게 되면 higher stake 시험이면 시험일수록 security랑 fairness에 대한 concern이 더 늘어나고 그러면 더 제대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더 천천히 만들고 더 어렵고 더 액세서블 하지 않고 그러면 시험이 더 higher stake로 되고 왜냐면 시험을 여러 번 볼 수 없는 상황이 계속 연출이 되는 거예요. 이게 vicious cycle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교육 자체가 망가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세스먼트는 원래 하던 대로 하려고 했는데 어세스먼트 시큐리티에 딱 걸려버리니까 시큐리티를 보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사람들이 벌리리티랑 시큐리티를 어쩔 줄을 모르니까 시험이 하이 스테이크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학습을 오히려 해치는 preventing test security가 먼저 protecting test가 preventing learning을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학습을 저해하는 상황으로 벌어지는 거예요. 시험을 보호하기 위해서 학습을 저해하는 상황으로 벌어지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을 하기 시작을 해야 된다. 이게 그냥 계속 놔뒀다가는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문제가 너무너무 커져서 더 심해지고 코로나 때문에 더 심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수업 시간에 좀 치면 됐었잖아요, 시험을. 예. 근데 이게 점수가 다들 의심하기 시작하고 점수를 의심하니까 시험에 대해서 더 우리가 가중치를 스탠더다이즈 테스트에서 가중치를 더 증강시키는 쪽으로 나쁜 쪽으로 가고 있어서
심지어는 아까도 이야기했죠. 학습조차도 저해하는 상황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악순환을 끊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 그럼 뭘 해야 되는가? 우리가 기술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보세요. 왜 이 사단이 벌어졌냐면 기술 때문에 사단이 벌어진 거잖아요. 갑자기 온라인 어세스먼트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테스트 딜리버리라든가 컴퓨터 베이스드 테스트라든가 인터넷 베이스드 테스트는요. 컴퓨터에서 딜리버리를 하자라는 거지. 이게 근원적인 솔루션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이게 원인인데 어떻게 보면 이것 때문에 지금 상황이 생기는 건데 원인이지 솔루션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뭐 컴퓨터 어댑티브 테스트에서 지금 이런 문항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는 뭐 얘기들이 AIG 문서에서 이미 많이 이야기를 했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자꾸 해결을 하려는 솔루션 프로블럼은 21세기 프로블럼인데 우리가 들이대는 기술 자체가 들이대가 20세기거나 19세기 기술로 자꾸 21세기의 프로블럼을 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기술 자체를 디지털 스케어시티를 더블 스pen딩을 비트코인이 해결한 것처럼 예를 들어서 이 솔루션은요. 돈이라는 게 디지털 상황에 넘어왔을 때 야,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여러 번 쓸 수 있잖아. 지불을 여러 번 할 수 있잖아. 그거를 블록체인으로 해결했잖아요. 비트코인이. 그것하고 비슷한 상황으로 우리가 어세스먼트 정보 자체도 이 시큐리티를 해결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디지털 시큐리티를 해결해주는 솔루션이 필요하다. 디지털 테스트 시큐리티, 어세스먼트 시큐리티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에 대한 근본적인 솔루션으로 우리가 어세스먼트 엔지니어링 이야기를 하고 대부분의 분들이 자꾸 빅데이터 이야기를 하세요. 빅데이터가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데이터가 많이 모이면 우리 지금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거 아니야? 어세스먼트도 다 문항 다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 아니야? 아니 데이터가 많이 모인다고 어댑티브 어세스먼트랑 어댑티브 러닝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정말로 위험한 이야기입니다. 무슨 데이터가 모여야지 우리가 지금 문항이 펑펑 나오고 맞춤형이 펑펑 되냐고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빅데이터가 솔루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뭐가 솔루션이냐면요. 빅 어세스먼트가 있어야지 그래야지 그걸로 빅데이터를 하기 때문에 빅 어세스먼트가 먼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빅 어세스먼트라는 얘기는 아주 다이버스하고 아주 패러렐하게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아주 thick하고 fat한 어세스먼트가 있을 때 빅 데이터가 들어오는 거고 그래야지 우리가 무슨 뭐 딥러닝을 하든지 뭐 어댑티브를 하든지 뭐 이 방향으로 넘어가야 되니까 빅 어세스먼트를 먼저 강조해야 된다는 거예요. 디지털 빅 어세스먼트 자체를. 그래서 디지털 빅 어세스먼트를 하려고 하는 솔루션이 이런 게 있으니까 이야기는 뭐 많이 했으니까 뭐 원 퀸틸리언이라는 등 뭐 이야기는 많이 했으니까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가 디지털 시큐리티를 어세스먼트 시큐리티를 완전히 어세스먼트 엔지니어링으로 해결을 해보자라는 게 이제 우리가 그 지금 하고 있는 디지털 나울리지라든가 오토매틱 아이템 제너레이션이라든가 그 관점이라는 해놓고 이제 자 그러면 어세스먼트 엔지니어링이 뭡니까? 이렇게 하려고 하는 접근 방법이 뭡니까? 그러면서 이제 어세스먼트 엔지니어링이 시작이 되면서 미스 레비 선생님의 에비던스 센터 디자인 나오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관점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풀어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요. 이거는 뭐 세 번째 관점인데 소셜한 관점에서 디지털 나울리지를 이야기를 했으니까 어세스먼트 엔지니어링 이야기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발표하시거나 뭐 프레젠테이션 하실 때 논문 쓰실 때 그 논지가 있잖아요. 도대체 뭐가 문제야 지금? 그 뭐가 문제인지를 짚어주실 때 그렇게 좀 사용하실 수 있도록 조금 한 번 더 리핏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